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고 우크라이나군 또한 땅이 얼어붙는 이 기간에 대규모 공세를 통해 러시아군 대부분을 영토에서 몰아내려는 정황들이 여럿 관측되는 바에 따라 더 많은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249대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차질이 생겼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끝내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했을지 모른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찾던 중 매우 파격적인 대안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능가하는 프랑스가 보유 중인 르클레르 전차 220대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만약 이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다면 이 전차는 현재 러시아 최강의 전차라는 T-90M 전차를 포함해 모든 전차들 중 가장 강력한 최강의 전차로서 전장을 압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과연 이 르클레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무난하게 지원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2월 14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여러 매체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프랑스군이 비축하고 있는 르클레르 잉여 전차 물량들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이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데니스 시미알 우크라이나 총리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외에도 최대한 많은 탄약과 기타 다른 무기들을 공유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나온 시기가 미 백악관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들을 공유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이 나온 직후에 나온 것이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독일이 미국의 압박에도 레오파르트 2 계열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상황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2 계열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프랑스 또한 르클레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이것만큼 기대되는 일이 없는데요. 프랑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이름부터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프랑스군 제2기갑 사단을 이끌고 파리를 해방시켰던 르클레르 장군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하면서 무장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어진 시기에 만들어진 이 전차는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사용하는 44구경장 120mm 전차포보다 포구 초속이 더욱 빠른 52구경장 전차 포신을 장착해 위력과 간통력을 증가시켰는데요. 포탄은 일반적인 텅스텐 포탄과 열화우라늄 포탄을 모두 사용하며 기존의 44구경장 전차포보다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650mm를 넘기는 관통력을 보여준 OFL 120 포탄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전차는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전차의 모든 기기와 장비들을 한 대 컴퓨터로 통제하는 베트로닉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기존의 3세대 전차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분류되는데요. 그만큼 더욱 정밀한 포격이 가능하기에 2km 거리에서 80%에 달하는 명중률을 보장하고 자동 장전 장치가 빠른 대응을 책임집니다. 열 영상 장비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차장과 포수가 각각 독립적인 자동 조준 장치를 갖추고 있어 움직이는 적 목표 중 가장 위험한 6개를 자동으로 판별해 조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워팩과 컴퓨터가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야전에서도 단말기만 연결되면 자동으로 전차의 상태를 체크, 이상 부위를 알려주는데요. 전차 한 대의 가격 중 50%에 해당하는 비용이 전자장비 구입에 들어가는데 이는 한 국가의 온갖 기술 역량이 총동원되는 전투기들과 비슷한 비율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실제로 르클레르 전차에 탑재되는 베트로닉스 시스템의 통신 규격인 MIL STD 1553B는 F-16 전투기와 F-18 전투기 등에 쓰이는 규격입니다. 매우 진보된 버슬형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는 덕분에 분당 12발에서 15발까지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장전 장치의 장탄량은 22발입니다. 3세대 전차들처럼 복합 장갑을 사용해 방어력을 높였으며 모듈식 장갑재를 사용해 전투 시 피탄된 부위만 야전에서 바로 교체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워팩마저 30분 만에 교체가 가능할 만큼 유지 보수의 용이성 또한 뛰어난데요. 르클레르 전차는 TM307 가스터빈 엔진으로 작동하는 터보차저를 장착한 수랭식 8기통 1500마력 VADEX 1500 엔진과 ESM500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전차는 매우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투 중량이 54.5톤에서 58톤 정도로 비교적 가볍고 APU의 동력으로 과급기를 돌리는 독특한 설계를 적용해 독일제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들보다 더 높은 가속력을 발휘하는데요. 5초 안에 시속 30km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고 속력이 시속 71km에 달하고 후진으로도 시속 38km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기륜이 6개이고 전차의 길이가 짧다는 장점 덕분에 공중 수송이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다만 프랑스가 워낙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는 바람에 2010년대 들어 254대만 상시 운용 가능하고 152대는 비축해야 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르클레르 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47억 원으로 전 세계 전차 중 가장 비싼 전차들 중 하나이기에 원래 계획
계획은 1500대 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250여 대만 운용 가능하고 그마저도 가동률이 40%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 사정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군축, 직업군인의 인기가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 때문이었는데요. 이렇듯 르클레르 전차의 문제점은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 현재 프랑스군은 약 220대의 르클레르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 크게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2025년까지 이들 중 약 200대의 르클레르 전차를 르클레르 XLR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기에 최종적으로 이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 물자로 보관 중인 르클레르 전차 물량을 사용할 계획이 없는데요. 시미알 총리는 이 전차들이 프랑스군에게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언급을 내놓았기에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희망이 희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로 수출한다 해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르클레르 전차인 만큼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모든 전차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부대를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